자, 이제 이번 시간은 161페이지 17번. 자, 이제 이 주제는 17번서부터 볼게요. 17번서부터 여러분들 교재 23번까지, 17번서부터 23번까지. 자, 이제 이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은, 자, 요겁니다. 올해 이제 요까지 봤었고, 등기 개념, 등기제도 특징 문제들, 그 다음에, 자, 이제 등기, 할 사항, 제일 중요한 주제 첫째 시간에 봤었죠. 이게 시험에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에 들어간 주제가 요 3번, 등기의 분류 작업. 예, 등기의 분류 작업은, 자, 이제 요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등기 분류 작업에서는, 등기 분류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요. 등기 분류를, 첫 번째 이제 등기 분류가 요거 분류합니다. 등기 내용에 따라 등기를 이런 이름으로 분류하죠. 기입 등기라는 용어, 그 다음에 변경 등기라는 용어, 이건 경정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라는 용어, 그 다음에 회복 등기라는 법률 용어, 그 다음에 멸실 등기라는 법률 용어. 이렇게 이제 내용에 따라 등기 이름을 분류 작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력에 따라 분류 작업합니다. 효력. 등기하면 어떤 효력을 법에서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등기 이름을 이렇게 분류 작업하죠.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 자, 예비 등기는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를 빼놓고는 모두 다 종국 등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 등기를 일반 등기라고도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등기 형식, 방법이라고도 용어를 사용해요. 형식 방법에 따라서 자, 독립돼 등기하고 나면 등기한 순서를 갖다 적어줘야 돼. 등기한 순서 1번, 그 다음에 등기한 순서 2번, 이렇게 등기한 순서를 독립된 아라비아 숫자로 등기한 순서를 갖다가 적어주는 걸 독립주자 써서 주등기 이렇게 불러요. 또는 이걸 갖다가 이제 독립등기 이렇게 용어도 사용하고. 그런데 종전의 등기번호 1번에 이렇게 덧붙여서 등기하는 게 있습니다. 1번 번호의 연장 등기라는 거죠. 이걸 이제 등기하는 방법 형식에 따라 부기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법에서는 자, 부기 등기는 1번에 덧붙여서 등기했으면 2번 다음에 등기했다 하더라도 1번 순위의 효력을 법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럼 등기 분류 작업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 작업하시는데 시험은 아예 100% 찍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등기, 부기 등기와 주등기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 자, 물론 뭐 교재에는 이런 내용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100% 이거로 찍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161페이지에 17번 볼까요? 자, 17, 18 동일한 문제인데, 자, 17번이 이제 18번보다는 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7번 해결하면 18번은 부분적인 내용이니까 자연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17번 해결해 드릴게요. 등기 다음 설명 옳은 거 1. 등기관의 잘못으로 주소가 잘못 기록됐대. 그럴 때 행해지는 등기가 변경 등기다. X. 왜 그러냐면은 등기할 때 주소를 잘못 기록하면 원시적 일부 하자가 되면 경정이지 변경이 아니잖아요. 자, 2번.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 끝마친 후 주소가 소유자가 주소를 바꿨대. 그러면 후발적 일부가 되니까 요거는 경정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변경. 이렇게 바꾸셔야겠고. 1번과 2번 용어를 바꿔야겠죠? 자, 2번, 3번. 부동산 자체가 소멸,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거네. 토지가 바다가 된 거네. 그럴 때 행해지는 등기가 무슨 등기? 멸실. 3번 맞다. 정답. 4번. 말소등기 가능하다. A. 말소등기가 불법이면 다시 말소한다고 그 불법 말소하는 게 살아나질 않잖아. 말소등기가 불법이면은 다시 말소가 안 되고 회복을 시켜야지. 회복시키는 내용의 등기. 회복 이렇게 쓰면 되겠죠. 5번. 이건 왜 틀린가 볼까? 실체관계 일부가 소멸한 경우 행해지는 등기가 말소등기다. 아니지. 후발적 일부니까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18번은 거기 안에 이제 부분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거 찾으래요. 자, 1번 환매특약 등기는 권리 이전 등기의 부기등기죠. 자, 그럼 거기서는 약자 동그라미 치면 돼요. 왜 동그라미 치냐고, 약자라는 한글 나오면은 다 부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풀 때. 한글에서 뭐 나오면 다 부기, 약자. 그럼 잠깐 볼게요. 자, 또 어디를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리나. 여러분 23번 잠깐 보실래요? 23번에 2번 지문 보세요. 쭉 읽다가 어떤 글자 나오면 부기. 네, 됐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에 약자 있죠. 약자 나오면 무조건 부기. 자, 그다음에 다시 원위치 19번. 2번 전전세 설정 등기는 전세 설정 등기가 주등기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다시 세입자를 들이니까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의 부기. 요것도 부. 자, 3번 4번은 묶으셔야 돼요. 자, 3번 4번은 왜 묶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요겁니다. 3번하고 4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번하고 4번은 자, 뭐냐면은 자, 요 얘기입니다. 갈게요. 이전 등기. 그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처분 제한. 자, 갈게요. 이전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이 앞에가 수식어죠. 앞에 달리는 수식어가 소유권 외의 권리일 때.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전 등기인데, 자, 가볼게요. 어떤 노란 거 이전 등기할 때는 뭐로 하래요? 부기로 하래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전세권 이전은 노란 거임, 노란 거가 아님. 노란 거에 해당하는 때만 부기야. 전세권은 노란 거잖아. 그러면 이전 등기니까 뭐로? 부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아니니까 주 등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가볼게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뭘까? 이전 등기인데 저당권이니까 노란 거에 들어가네. 그러면 뭐요? 부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 나오죠. 자, 이거는 뭐냐면 뭐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저당 설정 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아니죠. 무슨 등기? 주등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당 설정,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주등기잖아. 소유권 외의 권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하면은 부기죠. 전세권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니까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저당 등기를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지상권이 노란 거에 떨어졌죠. 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니까 지상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가라는 거죠. 가볼게요. 가압류 등기 이렇게 하면은 노란 거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주등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보세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이렇게 할 때는 왜? 소유권 외의 권리 떨어졌으니까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가압류 등기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만 해도 부기 등기 반응을 맞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하나 어떤 글자 찾으라 그랬어요? 약.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권리, 변경, 경정. 권리, 변경 등기, 경정 등기 할 때는 자, 이제 갑니다. 언제 부기 등기를 하느냐면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나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해주는 때만. 잘 내요, 이거. 권리 변경 등기는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아예 애당초 없을 때나 이해관계인이 있을 땐 이해관계인이 뭐 해주는 때만 승낙해주는 때만 부기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가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모든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19번 이제 연습 들어가 볼게요. 19번에 3번, 4번 멈췄다가 갔죠. 3번, 4번 한꺼번에 하려고. 3번이 지금 요거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관한 등기니까 부기로 배당이 떨어지잖아. 4번 왜 묶은지 이해해 보세요. 가처분이 처분 제한인데 뭐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부기니까 소유권이니까 노란 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주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면 되겠죠. 주등기죠. 그다음에 5번 저당권 변경 등기 요거잖아요. 저당권이 권리죠. 권리 변경 등기인데 그럼 앞에 수식어에 따라 달라지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해관계인자의 승낙을 얻었으니까 부기네.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닌 건 4번. 자, 이제 연습했습니다. 21번. 부기등기 내용 틀린 거. 1.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 5.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순위는 부기등기 순위 X. 본등기 순위는 뭐라고 해야 돼? 가등기 순위. 5글자만 쓰면 돼요. 가등기 순위. 3. 그럼 2번 정답이네. X. 3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부기 등기. 됐죠? 4번 근저당 이전. 나왔다. 보인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니까 노란 거에 떨어지니까 부기. 5번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 나왔다.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만 부기잖아요. 노란 거로 떨어지잖아. 그럼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니까 주등기에 의한다.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니까 5.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눈에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더 문제 더 하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눈에 박아요. 22번. 부기등기 틀린 거. X. 기억. 지상권 설정 부기 실행한다. X. 노란 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죠? 니은 환매권 이전. 환매권 이전. 자, 그럼 갈게요. 환매권에 딱 특 쓰시면 되죠. 약. 특약. 약자 쓰시면 되겠죠. 환매권은 특약이 있어야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환매권 자체가 그러면 약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등기로? 부기. 그러면 뒤에 이전 등기 밑줄 보이셔야죠. 그러면 보게 들어보세요. 이전 등기는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소유권 외의 권리잖아. 환매권이.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부기. 그럼 또 부기해야 되니까 뭐로?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로 5 이렇게 하셔야죠. 5. 디귿번 권리 변경 보인다. 이해관계인 승낙 얻으면 나왔다. 이해관계인 승낙 얻으면 노란 거에 배당 떨어지니까 부기. 오케이. 5. 리을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 5. 자, 미음 소유권 처분 제한 부기. 나왔다. 여기 있네. 처분 제한은 노란 거에 배당 떨어질 때만 부기죠. 앞에 수식어에 처분 제한 앞에 뭐가 노란 거에 배당 떨어져요? 소유권 외의 권리죠. 그럼 거기에서는 지문이 소유권 떨어졌으니까 노란 거 바깥이니까 주등기 X. 그러면 틀린 거 고르니까 기억 미음 이렇게 고르면은 기억 미음이 있는 게 5번 이렇게 골라 나가면 되죠. 자, 이제 23번 이거 이제 한 문제 더 하면 이제 확실하게 끝납니다. 부기등기 X 아닌 거 골라보래요. 1. 등기 명의인이 개명한 경우 이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니까 부죠. 2번에는 약자 나오면 무조건 부. 3번 보인다. 이전 등기 앞에 노란 거에 부기로 가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 나왔다. 부. 4번 저당권 설정이 권리에 관한 설정 등기죠. 그럼 앞에 뭐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저당 설정할 때만 부니까 그 앞에 전세권 목적이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부. 그럼 다 부면 아닌 거 5번 정답 나오려면 5번 돼야 돼요.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할 때는 주. 말소 회복 등기는 뭐 참고사항 제가 안 해드렸는데 일부 회복할 때만 부예요. 옆에다 쓰시면 돼요. 일부만 부. 그럼 어떤 단어가 나오는 때만 부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는 용어 나올 때만 봅니다. 그럼 5번 지문에서 회복이라는 용어 앞에 일부라는 단어 한글을 안 썼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24번. 자, 이제 등기 분류 작업 이제 보게 들어보세요. 분류 작업에서 이제 나는 시험 문제들 이제 살펴봤고, 요 중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문제도 보니까 다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왜? 시험 문제가 100% 여기로 떨어지니까. 네, 이거만 잡으시면 되고. 자, 이제 이번에는 등기 효력 주제입니다. 4번 등기 효력. 24번 문제서부터가 등기 효력 주제인데 이제 가봅니다. 등기의 효력?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요거 보세요. 등기는 요 좀 전에 분류 작업할 때 효력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했죠.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요 작업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럼 등기는 효력에 따라 무슨 등기와 무슨 등기로 분류하느냐면 종국 등기라는 이름하고 예비 등기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 효력이라는 주제는 종국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종국 등기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이제 한번 볼게요. 종국 등기는 첫 번째 부동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해놨어요. 그걸 이제 일컬어서 민법 186조의 등기 효력을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권리 변동적 효력. 등기하면은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무슨 효력?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하면 이전되는 효력법에서 인정해 주지. 그걸 뭐라 불러요? 물권 변동적 효력. 자, 그 다음에 땅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1억을 빌리고 담보 잡혔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건물에 저당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시켜주는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부르죠. 가장 대표적인 등기 효력이잖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등기하면은 이 효력을 인정해 줘요. 대항적 효력. 대항력 이렇게 줄이셔야 돼요. 대항력은 제3자에게 효력 생기는 거. 자, 갑니다. 매매에 따라 매매가 아니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등기하여야 효력 생기는 게 아니라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잖아. 그럼 채권은 등기 안 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기 때문에 임대인 외의자에게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국가의 공적장부에 나 그 토지에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게 등기죠. 등기하면 제3자에게 그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걸 일컬어서 대항력 이렇게 불러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등기하면 이런 효력도 인정해 주잖아. 토지에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등기돼 있다면은 등기해 놓은 권리자들끼리 토지에 저당권자가 등기해놨고 전세권자가 등기해놨고 가처분권자가 등기해놨어요. 그러면 토지의 여러 명의 권리자들끼리 권리의 우열순위를 가릴 때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권리 순위를 등기가 가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한 순위를 권리 순위에 따라 등기한 순서에 따라 권리의 우열 순위를 가려주는 등기 효력을 일컬어서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부르죠. 자, 네 번째, 갑골구의 재산권을 등기하면 그 재산권은 적법한 재산권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시켜줘요. 그걸 추정력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주의할 게 추정력은 자 법률상 인정해주는 등기 효력이 아니라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판례가
인정해주는 등기 효력이란, 나머지는 다 법조문에 있어요. 등기하면 이 효력 인정해줄게, 이 효력 인정해, 법조문에 근거가 있는데 추정력은 등기의 효력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직접 이 효력이 있다는 걸 규정해놓고 있지를 아니하고 판례가 인정해준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런 효력도 인정되잖아요. 자, 점유적 효력이라는 걸 인정해줘요. 점유적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시효,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면은 20년 동안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잖아. 민법 245조에서. 그런데 등기한 채 점유하고 있으면은 20년간 점유하고 있어야 부동산 취득시효를 인정해 준대요. 10년간만 점유하고 있으면은 취득시효를 인정해 준대. 10년간만 점유하고 있으면 취득시효 인정해 주지 않아. 어라? 그러면은 등기를 해놓고 점유하고 있으면은 점유 취득시효 기간을 20년간 점유하지 않아도 등기가 몇 년 동안 10년 동안만 점유하고 있으면 너에게 취득시효라는 걸 인정해 줄 거야. 등기라는 게 취득시효 기간을 갖다가 20년에서 10년으로 등기가 단축시켜주는 역할을 등기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걸 이끌어서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등기를 안 한 채 점유하고 있으면 몇 년 동안 점유하고 있어야 취득시효를 인정하는데 20년. 등기 한 채 점유하면 10년간만 점유하면 나머지 10년은 등기가 점유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취득시효 기간을 등기가 단축시켜주는 등기 효력을 걸어서 점유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등기하면 요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효력들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등기를 예비등기라고 하는데 예비등기가 뭐냐면 가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는 지금 법에서 인정해주는 요 효력들을 절대 인정해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가지면 문제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갑니다. 24번 갑니다. 예전의 기출문제 등기 효력 다음 설명 타당한 것만 짝지어진 거 5를 골라보래요. 5 기억 등기인 물권 변동 효력이 있어. 5 니은 우리나라의 등기에는 대항적 효력은 없어. X 디귿 판례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돼. 5 리을 등기 점유적 효력이 있어. 5 미음 공신력 인정돼. X 비읍 순위 확정적 효력도 있어. 5 그러면 이제 5 개수 5인 거 문자 보면 되지 뭐. 기억 디귿 리을 비읍 1번 됐습니다. 25번 연습해 볼까요? 등기한 권리 순위 옳지 않은 거. 자, 이제 거기에 들어보게 권리 순위를 먼저 형광펜 치시고 권리 순위. 문제에서 뭐를 묻는지 권리 순위. 자, 우리 권리 순위가 어디 있나 볼까? 여기 있다. 3번 당첨. 요거를 묻는다는 거잖아요. 뭐를 묻는다는 거예요? 순위 확정력이라는 걸 묻는다는 겁니다. 가볼까요? 우리 권리 순위 한번 해봤어요. 권리한 순위는 뭐에 따라서?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등기한 순서에 따라 권리순위 가려져요. 자, 그럼 갑니다. 등기한 순서는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는 뭐로? 또 까먹었다. 순위번호.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는 접수번호. 같은 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들이 등기해 놓은 데는 어디? 갑구. 갑구에 등기해 놓은 권리자들끼리 등기한 순서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법률용어로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 그럼 만약에
저당권 전세권자가 문제가 됐어요. 전세권의 전세금이 우선하는지 저당권자의 채권이 우선하는지. 그러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을구잖아. 그럴 때를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 이렇게 부르어요. 그럴 때는 뭐를 갖고 가리래요? 권리 순위를 순위번호.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는 접수 번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 다음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가 부기등기로 등기되어 있어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다음에 같은 주기등기 안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 2-1하고 2-2는 2번 같은 주등기 안에 1번과 2번 그 순서를 갖고 따지라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합니다? 그 등기 순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다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25번 X 골라보래요. 1. 동일한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뭐에 따른다? 등기의 전후. 전후라는 용어를 좀 고쳐주세요. 순서라고 법률용어를 순서.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예전 법률용어하고 현행 법률용어가 다릅니다. 예전 의미는 똑같은데 용어가 바뀌면 예전 용어로 절대 안 합니다. 현행 법률용어로 나니까는 현재 법전에 있는 용어로 눈을 익숙해 두셔야 돼요. 의미는 같지만 용어는 달라요. 2.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에 써요. 자, 본등기 순위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한다? 가등기 순위 5. 3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갑구 을구에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 A, X 나왔다. 접수 번호. 한번 정답은 나왔고 4번 맞나 확인. 부기등기 순위 나왔다. 그러면 주라는 글자 나와야죠. 주등기 순위. 오케이. 부기등기 상호간에 나왔다. 부기등기 상호간. 부기등기 상호간. 같은 주등기 안에 부기등기 상호간 나오면 뭐예요? 그 등기 순서. 예, 용어 고치셔야 맞아요. 그 전후 자리를 뭐라고 고치냐면은 그 등기 순서. 이렇게 고치셔야 돼. 5번 등기 전후 고치셔요. 등기의 순서는 이렇게 고치셔야죠. 전후 자리를. 등기 기록 중 동구 아니라니까. 바뀌었다니까 용어를. 예전에는 한자로 썼는데 현행법에는 동구라는 용어로 절대 안 나와요. 같은 구라고 용어가 나오겠지. 용어는 좀 수정해 주세요. 법조문이 다 한글화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법조문에 같을 동자라 한글로 시험 지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구에 이렇게 법률 용어는 한다는 겁니다. 시험 지문에는.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는 순위 번호. 별, 다를 별자잖아. 그러면 현행법전엔 별자라고 안 나와 있죠. 다른 구 이렇게 고치셔야지.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 등기는 접수 번호. 됐습니다. 자, 26, 27 충분히 해결할 거고 여러분들이 28번 등기 효력 밑줄 치셔야죠. 틀린 것은 했으니까 X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1번 등기는 물건의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건 상실한다. A 정답 1번. 고개 들어보세요. 여기 있잖아. 등기하면 물건에 효력을 발생시켜준대요. 물건을 존속시켜준대요. 존속시켜준대? 누가 존속시켜준대? 등기는 물건 변동의 뭐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물건 변동의 존속 요건이
아니야. 지금 이 단어를 낸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 엄청 중요한 용어예요. 지금 이 용어가 제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물권 변동의 효력을 생기기 위한 요건, 물권 변동을 존속시켜주기 위한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야? 존속 요건이 아니야. 그럼 등기가 되고 나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돼서 그 등기 기록이 지워졌다 하더라도 물권에 이미 효력 발생한 것은 소멸해야 돼? 소멸해서는 안 돼? 소멸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1번 정답 X. 2번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추정력 얘기하는 거죠. 효력중. 3번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건 순위 확정력 얘기하는 거예요. 4번 등기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어 그 등기가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치고 등기 유효 무효 효력 발생 요건 등기 유효 무효 유효권 얘기하는 거죠. 5번 등기에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사유를 입증. 5. 이걸 입증 책임 전환 이렇게 부르죠. 입증 책임 전환.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29, 30 반복되는 문제들인데 29 여러분들 해결해 보시고 30번 제가 이제 해결해 드려 볼게요. 등기의 효력 나왔어요. 틀린 거 X 골라보래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로 지문을 정답을 찾아보고 1. 등기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나왔어요. 거기 들어보세요. 이거. 물권 변동 효력 생긴다며. 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야? 지금 이걸 묻는 거잖아. 등기하면은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언제요? 그렇지. 등기가 마치면 그 등기 신청을 뭐한 때?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줘. 다시 한번 등기 효력 발생 시점 언제요? 접수한 때, 접수한 때. 접수한 때 반사적으로 이 귀에 딱쟁이가 앉아야 돼. 자, 갈게요. 그 다음에 그럼 접수 시기가 언제예요? 그럼 접수한 때는 언제가 접수한 때? 신청 정보가 등기세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뭐한 때? 접수된 때, 저장된 때를 점수한 때로 본다. 그럼 거기에서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기에 저장된 때를 가로로 묶으셔야죠.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빈 공간에다 접수한 때, 접수 시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한다라는 지문으로 이제 읽으면 되니까 오 이렇게 읽혀지겠죠. 2번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건물만에 관한 뜻이야라는 부기가 없으면 대지권에도 건물 등기 효력이 동일한 효력이 미칩니다. 즉, 그 얘기죠. 아파트 소유자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은 아파트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 아파트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도 같이 취득하는 효력이 생긴다. 대지권도 같이 취득하는 거지 아파트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라고 읽으면 이게 쉽게 읽어지겠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민법에서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하지 못한다라는 용어로 사용하잖아요. 전유 부분과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들리시면 될 거고. 5. 3번 같은 주등기 나왔다. 부기등기 상호간 부상 나왔잖아. 이거잖아요. 26회는 원문 맞을 수밖에 없죠. 용어가 틀린 게 없지. 부상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 등기 순서가 나와야 되잖아. 이게 정확하게 맞잖아요. 지금 이게 앞에 기출문제들은 조금 용어를 고쳤어야 됐죠. 예전 용어니까. 지금 이게 26회는 작년 재작년 문제니까 정확하게 지금 현행법 용어로 나오잖아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할 수가 없다.
없다. X 정답 나왔다. 가압류는 등기부에 갑골구에 등기되어 있는 재산권이라면 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잖아.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 어디에 돼 있겠어요? 갑구에 돼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를 목적으로 그런 가압류 등기할 수가 있다가 돼야 돼, 없다가 돼야 돼? 있다가 돼야죠.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이거 아직 안 지웠으니까. 그럼 가압류 등기가 여기에 배당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그러면 부기로 갈까요? 주등기로 갈까요? 시험에서는 그게 더 중요해. 부기지. 왜? 가등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니까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 두 글자 거기다 또 4번에다 써야 돼.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는 부기입니다. 부기. 할 수 있다가 돼야 맞고 없다 됐으니까 틀렸고. 자, 5번. 등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 원인의 적법성에서 연유된 것이므로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성이 추정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31번도 여러분도 해결해 보시고 넘겨보세요. 32번 같이 볼까요? 부동산 등기 내용 설명 타당한 거. 자, 물었습니다. 1. 부동산 가장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장매매한 사실을 모르고 등기를 실래 밑줄. 등기를 믿었디야? 그걸 뭐 그럼 등기를 실래를 왜 밑줄 쳤을까? 그 자리에 바꿀 줄 아셔야지. 등기 공신력. 등기 공신력. 거래한 자는 보호된다. 이는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이다. X.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부정. 그러면 가장매매가 민법 108조의 적용을 받죠. 가장매매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는 무효유효.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선의의 제3자가 무효효과를 갖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법정이 돼 있죠. 그러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겁니까? 거래 안전 때문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겁니까? 거래 안전 때문이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 게 아니야 라면은 1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겠죠.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이다가 틀렸죠? 뭐에 의한 보호? 거래 안전 땜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래 안전 땜시. 2번 점유권 등기할 수 없으나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점유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등기할 수 없으나 맞고. 유치권 등기할 수 있다. 틀렸다.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감 안 들어감? 안 들어감. 그럼 등기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직 귀에 안 들어온 분은 꼭 암기돼야 돼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9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과 유치권은 지금 제가 읊었던 9가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니까 모두 등기할 수 없다로 가야 맞을 거 아니야? 3번 공유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지가유 보존 상속은 보상은 1인으로 가야 돼요. 전원 보상으로 가야 돼. 전원 보상. 그럼 따라서 보존 등기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 공유자 1인 지분만 하면 등기할 수 없다로 가야 되고 전원 지분에 대해서로 가면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1인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로 문장이 나왔으니까 유한 등기가 아니라 무효이다. 이렇게 가야 맞을 거 아니야. 4번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돼. X 등기
신청 방식 우리나라 몇 가지 신청 방식이 있죠? 두 가지. 등기소에 방문 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접속, 전자 신청. 두 가지 신청 방식 이용하면 4번 X가 쉽게 나오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두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4번은 방문 신청해야 돼야 이렇게 나왔으니까 X 이렇게 읽으면 되죠. 5번 그럼 다 X요. 그러면 5번 정답 나와야 돼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 전환의 효과. 오 정답 맞네. 5번.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은 33, 34 가벼운 거니까 여러분한테 해결 맡길게요. 자 35 해결해보죠. 등기 유효 조건 및 효력 물었어요. 자 이제 등기 유효 조건 물었고 효력 물었고. 자 옳은 거. 자 여기 줄 문제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지금 뭐를 묻느냐 하면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등기 효력 유효 조건 물었으니까 이렇게 이거요. 등기, 효력, 유효, 요건 이 두 가지를 오지선다 지문에서 다 출제할 거야. 지금 시험 출제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효력적은 지금 배웠죠? 효력적 요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등기 효력, 종국 등기 효력, 이 효력이 인정 안 되는 AB 등기 구조 배웠으면 이제 유효 요건 이제 기초 개념 갖고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등기의 자, 유효 요건.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는 유효 요건이 포인트니까 효력이 있다가 포인트니까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당연히 무효. 그럼 당연히 등기 유효 요건의 모든 지문은 유효야 무효야 이걸 갖다 변별하는 연습을 갖다 시험 지문에서 낼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시험에서는 등기법의 유효권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는 실체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거의 출제를 합니다. 등기법은 시험 대상이 되어도 절차법의 측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험에서 기출됐어도 요새는 거의 출제를 꺼립니다. 왜? 민법으로 넘기면 되니까. 이게 민법의 순수한 측면이니까. 이제 근데 기초 용어는 갖고 이제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즉 등기법 시험 문제로는 출제 경향 트렌드에서 이제 빠진 주제다. 이 민법의 측면이니까 민법 시험지에서 등장할 거다. 그럼 여러분 민법 같이 시험 보니까 같이 보자는 측면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됐냐는 거죠. 등기 유효권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형식적 유효권, 실질적 유효권. 형식적 유효권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실질적 유효권은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요거는 등기법에서 갖춰야 될 요건, 요거는 민법에서 갖춰야 될 요건. 이걸 모두 충족하여 등기는 유효하게 이런 효력을 인정해 준다. 힘역자로 끝나죠. 역 끝나잖아. 이 효력 인정해 줄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형식적 유효권과 실질적 유효권을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은 효력이 없어. 무효야. 자, 갑니다. 형식적 유효권 중에서 부동산 등기법의 이제 유효권은 자, 이제 갑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먼저 등기라는 게 기록이 있어야겠고. 자, 두 번째. 이 등기라는 기록에 하자가 없어야겠죠. 하자가. 그러면 이 하자를 규정해 놓은 걸 각하사유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건 하자가 있기 때문에 등기 안 해줄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걸 법률용어로 뭐라 본다? 각하사유. 이 각하사유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있어. 그럼 29조의 각하사유가 자 1호, 2호 각하사유냐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1호, 2호 각하사유에 해당하도 부동산 등기법 형식적 유효권에 1호에서 11호 사유까지 위반하면 이거 다 각하 결정된다는 거야. 형식적 유효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문제는 실수해서 등기했을 때는 형식적 유효권을 위반한 등기잖아요. 그럼 법에서는 1호, 2호 관할이 아닌 경우, 2호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무효로 인정해. 그럼 1호, 2호를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만 무효로 인정하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등기니까 누가 말소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관이 직권. 직권 말소를 갖다가 하지 아니하면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29조 3호에서 11호 사유를 갖다 위반하면 각하 결정 내리면 되잖아. 형식적 유효권 위반했기 때문에. 근데 자, 이걸 위반해서 등기했을 때면 그 하자를 치유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효한 등기라고 볼 수가 없어.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실체관계 하자가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때는 자, 이걸 법에 위반된 각하 사유를 위반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 직권 말소해야 돼. 이렇게 가면 틀리다는 겁니다. 직권 말소할 수가 없고 직권 말소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부당하다고 이의 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민법상 실체법상 유효권을 위반한 등기.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자, 판례가 부합 정도에 따라 달리 인정해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부합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효가 아니고 어느 정도 부합하면 유효고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고 어느 정도 부합하면은 유효인지를 갖다가 판례가 기준을 제시해 놨어요. 그럼 당연히 판례를 갖다 인식하는 시험 문제를 내겠죠.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배웠잖아. 자, 가볼게요. 세금 탈려하려고 증여인데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게 적발됐어요. 자, 유효 무효? 유효. 유효잖아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거 최초 건물주를 생략하고 매수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 거 적발됐어. 건물 건축한 사람이 세금 떼먹을 보려고 한 거지 뭐. 이거 유효 무효? 유효. 그다음 세 번째, 건물을 갖다 산 사람이 다시 등기 안 하고 전매해버려서 최초 매도인에서 최후 취득자 앞으로 직접 등기해줬어. 이번에 중간 생략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거 유효 무효? 유효.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잖아요. 어디는 무효? 무효가 되는 데가 있어. 이거 나와야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이건 효력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야. 유효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요. 유용. 무효인 등기인데 그 무효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생겼을 때 무효인 등기를 유효인 등기로 돌려서, 돌릴 유자 사용할 용자입니다.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는 거 유효. 인정 불인정? 인정. 무효 등기 유용하는 거 인정. 다만 또 잘라. 멸실시는 무효인 등기 유효로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안 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건물이 화재가 나갖고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럼 멸실 등기를 안 하고 등기소에 그 건물, 화재난 건물 등기 기록을 사망 신고 내는 게 멸실 등기잖아요. 멸실 등기를 안 내고 있는 상태에서 몰래 새로 신축해갖고 옛날에 건축물하고 똑같은 건물 지어놨걸랑? 그럼 등기소에 그 등기 기록을 갖다 멸실 등기 안 하고 있는 등기 기록을 신축 건물에 돌려서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잘라요. 이 정도까지만 이제 아시면 문제는 충분히 이제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개념을 갖다가 이제 아시면.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자, 우리 몇 번 가보느냐? 35번서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봤었죠? 이 정도가 이제 되시면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35번. 등기 유효 효력 옳은 거. 1. 갑의 A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갑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해놨네. X. 가처분 등기돼 있어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옆에다가 가처분했다가 밑줄 그으시면 돼. 가처분 등기했다가. 자, 밑줄 그으시고 자,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
가처분이 걸려 있어도 부동산 처분을 갖다가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민사소송법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이 돼 있어도 부동산은 처분할 수 있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그 가처분된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하는 사람은 가처분을 보고 인수했으니까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당신의 재산권 잃는 위험부담은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걸 상대적 효력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의 물건의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됐다. 그럼 불법 말소됐으면 당연히 또 이거 반복해서 묻겠지. 어디 갔나. 물건 변동에 있어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 했어요. 존속 요건이라 했어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불법으로 말소되었어도 등기 물건의 효력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럼 2번도 X잖아. 보이고요, 이제.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 을이 매수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모두. 모두잖아요. 모두가 최초 소유자가 생략된 채 매수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하는 거. 그럼 당연히 예측해야지. 유효. 근데 뭐라고 해놨어요? 무효. 틀렸어. X. 1, 2, 3 다 틀렸어요. 예. 4번 갑의 A 부동산을 매수해갖고 을이 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해버렸어요. 이거 직접 갑에서 병으로 넘길 것 같은데 갑이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동의가 없으면은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을 인정해주지 아니함.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다 틀렸으면 5번 정답인가? 을의 토지에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 있었대요. 가등기 한 번 더 가등기.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길으니까 또 못 읽는구나.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자 보세요. 을의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놓고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권자 갑에게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갑에게 있다고 추정해주지 않는다. 오 됐죠? 가등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써놨잖아, 출제원이. 그러면 당연히 맞아 이렇게 해야지. 자, 갑니다. 자, 36번하고 37번 문제가 있는데 36번, 37번에서 보시면은 다 동일할 거예요. 문제가 다 기출문제 반복되는데 37번 해결해드리고 36번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37번 등기 효력 옳은 거 1. 실체 권리관계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 가등기가 라도 이해 오타 행자에서 이해 행자 이응 지우셔야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기로 하는 유용 나왔다. 유용 이거 나왔잖아. 그럼 유용이면 다 일찍 가야지. 유효하다. 단 거기 이제 유용에 뭐가 나오면은 유효하다가 안 돼? 멸실된 때는 유용 인정 안 돼. 그러면 이제 예측을 했으니까 이제 읽힐 거예요.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유효하다. 정답 1번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2번서부터 갈게요. 2번 나왔다. 건물 됐어요. 그러면 뒤에 유용 나오면은 유효로 가야 돼, 무효로 가야 돼요? 무효. 유효로 갔으니까 X.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네. 그러면 직접 갑이 세금 떼어먹으려고 탈루해 보려고 매수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단어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거잖아. 이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잖아요. 유효 예측하고 읽어야지.
4번 아유 무상인 증여세 떼어먹어 보려고 또 유상 매매계약서 가라로 꾸며갖고 이전 등기했는데 안 걸렸으면 상관없는데 걸렸네. 유효 무효? 유효. 과세 추징만 두드려 맞지 땅 넘긴 거 자체는 유효예요. 유효. 5번 토지거래 허가 토지 벌써 읽었어요. 허가구역 내 토지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을 생략하고 최종 매수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인데 왜 유효가 X가 될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니까.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밑줄 치셔야죠. 해놓고 네 글자 써야 되잖아. 효력 5 단속 X. 효력 5 단속 X. 토지거래 허가 규정은 효력 규정이래요, 단속 규정이래요? 효력 규정이지 단속 규정은 아니야. 요거를 갖다 인식하라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잠깐 쉴게요.